학습 내용 및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는 클린룸의 개념 및 등급 확인, 클린룸의 구조, 클린룸 모니터링 및 밸리데이션, 시정조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클린룸의 개념을 이해하고 등급 확인 및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클린룸의 모니터링 및 밸리데이션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사례를 통해 클린룸 관리 시 필요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클린룸이란? 먼저 클린룸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린룸은 공기 부유 입자의 농도가 제어되고 분류되는 장소로서 실내 입자의 유입, 생성, 체류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설계, 구성, 운영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클린룸은 공기 부유 입자 농도의 등급이 규정되며 공기 화학물질 및 미생물, 나노 입자 농도에 의한 청정도 등급과 입자 및 나노스케일 입자, 화학물질, 미생물 농도에 의한 표면 청정도 등급이 정의되고 제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온도, 습도, 압력, 진동 및 정전기와 같은 다른 물리적 변수도 제어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룸의 구조입니다. 외부의 공조실에 있는 공조기를 통해 천장의 덕트를 따라 클린룸 내부로 급기를 유입하며 헤파 필터를 통해 밀입자를 걸러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배기구를 통해 오염된 공기는 외부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클린룸 현장 사진입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무진복과 무진화를 착용하였으며 방진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제품에 먼지 또는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룸 내부에서 클린벤치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으로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클린벤치는 클린룸 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클린룸 복장 상태와 같이 위생모, 무진복을 착용하였으며 클린벤치 내부에서는 반드시 라텍스와 글러브를 착용하고 업무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클린부스가 설치된 현장입니다. 클린부스는 클린룸과 다르게 커튼이 쳐져 있는 구조이며 클린룸의 기류가 클린부스 내로 역류하지 않도록 설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클린룸의 등급 확인. 클린룸은 용도에 따라 산업용 클린룸과 바이오 클린룸으로 구분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용 클린룸은 원료에 대한 제품의 수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밀입자, 온, 습도, 압력,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을 관리할 수 있으며 반도체, 전자, 정밀기계, 광학 등의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바이오 클린룸은 생물학적 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유 입자 및 미생물, 온, 습도, 압력 등의 환경 조건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화장품, 병원 등의 분야에서 사용합니다. 이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 바이오로 분류되어 제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설치 방향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에 ISO 14644-1-2015는 ISO 등급에 따른 사이즈별 부유입자 기준으로 이는 국제 규격입니다. 현재 최신 버전은 2015이며 ISO 14644-1-2022는 국제 규격 내용을 한글로 가장 최신의 번역본입니다. 0.1 마이크로부터 5 마이크로 사이즈까지 정의되어 있으며 청정도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0.5 마이크로 사이즈가 기준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 제1 개정판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제 규격인 ISO 14644의 전 시리즈 내용을 함께 반영한 내용입니다. 클린룸의 청정도 등급은 ISO 578로 구성됩니다. 먼저 ISO 5등급은 클린부스나 클린벤치에 많이 적용되는 기준이며 반도체 제조업체 클린룸에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ISO 78 등급은 클린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화면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 청정도의 등급별 기준 및 구조 조건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등급에 맞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클린룸 등급에 따른 구조 조건과 환기 횟수, 미생물학적 관리 기준입니다. 각 ISO 등급별 구조 조건이 각각 다르며 환기 횟수 기준은 10회에서 많게는 600회 이상까지도 요구합니다. 미생물학적 관리 기준에서도 최대 생균수가 부유균, 낙하균, 표면균별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고 4를 보면 미생물학적 관리 기준은 균에 의한 오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용하며 시험 항목 등은 제품의 위험에 기반하여 제조사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고사항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O 14644-4에 의거하면 클래스 2에서 5에는 평균 풍속으로 기준이 표기 및 적용이 됩니다. 반면 클래스 6에서 8에는 평균 풍량으로 기준이 표기 및 적용이 됩니다. 이때 해당 등급에는 풍속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NA로 표기가 되어 있으며 풍량계를 이용하여 환기 횟수를 산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국제 규격인 ISO 14644 시리즈의 규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ISO 14644-1은 클린룸 및 청정구역의 공기 청정도의 등급 분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ISO 14644-2는 공기 청정도 관련 클린룸 또는 청정구역의 성능과 모니터링 계획의 최소 요구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ISO 14644-3은 클린룸과 청정구역에 지정된 공기 청정도 등급과 성능을 판별하는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ISO 14644-4는 클린룸 설계 및 공사의 기본적인 요소와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ISO 14644-5는 클린룸 내 작업에 관한 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KSI ISO 14644-6은 클린룸 환경관리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일하게 ISO 14644-6은 국제 규격은 현재 폐지되었고 국내에서만 지속적으로 개정판이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공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ISO 14644-1의 번역 내용으로 적용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준은 한 개 입자 크기 범위를 기준으로 누적 분포를 가진 입자 개체군만을 등급 분류의 목적으로 고려하며 광산란 입자 개수기의 사용은 지정된 샘플링 위치에서 개수기에 표시된 크기보다 같거나 큰 부유 입자 농도 결정을 위한 근거입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ISO 14644-2의 내용입니다. 이 규격에 따르면 차압은 주기적인 관찰 또는 자동화 장비에 의해 모니터링될 수 있습니다. 기류 속도 및 최적 모니터링 항목에 따르면 난류 또는 덕트에 균등하지 않은 흐름 또는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지 측정값이 대표적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위치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ISO 14644-3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압 시험은 클린룸과 주변 환경 간 압력차 유지를 위한 검증 방법을 말하며 기류 방향 시각화는 기류 흐름의 패턴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합니다. 회복 시험은 클린룸을 오염시킨 후 일정 시간 내에 지정된 청정도 수준으로 돌아오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온도 습도 시험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제어 한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ISO 14644-4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닝 항목에 따르면 인접한 청정구역 사이에서 물질과 인력의 이동은 오염 물질 전달의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물질 및 인력 흐름의 상세한 배치와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ISO 14644-5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린룸의 옷, 작업자, 고정된 장비 등 관리자는 작업자들이 클린룸 관련 지침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위험 평가 요소에 대한 파악을 통해 평가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해외 규격 ISO 14644-6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표준은 클린룸 및 제어된 환경에 관련되는 용어와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 표준은 KS, ISO 14644의 다른 부에 나오는 용어와 정의를 요약하며 여기에는 KS ISO 14698-1 및 KS ISO 14698-2에 나오는 용어와 정의도 포함합니다. 클린룸의 구조. 이번에는 클린룸 구조의 분리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청정구역 및 공정 코어 구역으로 들어갈수록 청정도 등급은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입실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물적 동선의 반출입과 인적 동선의 입퇴실은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살펴본 클린룸 구조의 분리 개념을 현장화하였을 때의 구조입니다. 소독전실은 가장 낮은 청정구역, 무균 실험실은 가장 높은 청정구역이며 앞에 제어 및 분리 개념과 같은 맥락으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여기서 인적 동선인 작업자의 동선은 외부에서 소독전실, 실험실, 무균 실험실을 통해 입실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재의 동선은 외부에서 실험실로 패스박스를 통해 유입되며 실험실에서 무균 실험실로 한 번 더 자재가 패스박스를 통해 유입됩니다. 실험 또는 제품 공정이 끝난 자재 또는 제품은 다시 패스박스를 통해 외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린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린룸은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그 청소한 내역을 기록하며 테이블 등의 재질 및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페달식 휴지통을 비치하고 작업자의 무진복 착용 상태, 행동 양식을 점검합니다. 클린룸은 반지, 시계, 핸드폰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되며 와이퍼를 사용합니다. 종이류 등을 반입할 경우 비닐 커버를 사용해야 하고 작업자는 과도한 화장을 해서는 안 되며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그 출입을 기록하고 감독합니다. 다음은 클린룸 입실 시 등급별 필요한 복장입니다. 대체적으로 마스크, 방진 부츠, 방진복, 장갑, 방진모, 방진 후드가 있습니다. 클린룸을 입실, 퇴실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소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손소독은 먼저 세제를 묻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줘야 하고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줍니다. 그런 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주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줍니다. 그런 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주고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손을 다 씻은 다음 건조기로 손을 건조시킨 후 소독기로 손을 소독한 후에 입실합니다. 이번에는 에어 샤워의 사용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샤워기의 외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외부 문이 닫히고 인체를 감지한 후 샤워가 진행됩니다. 이때 샤워가 잘 되도록 양팔을 들고 몸을 회전하여 에어 샤워하며 시간은 10초 이상 진행합니다. 샤워가 끝나면 내부 문을 열고 입실합니다. 클린룸에서 퇴실 시에는 에어 샤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부 문을 완전히 닫은 다음 외부 문을 열고 퇴실하면 됩니다. 에어 샤워를 한 후 클린룸에 입실하게 되면 클린룸에서의 오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각질, 머리카락, 화장, 땀, 기침 등으로 클린룸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모자, 장갑, 행동 요령에 따라 제어합니다. 클린룸 내 재료를 통해서는 표면 파티클, 세균 등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닐로 이중 포장하거나 박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시설과 장비는 발생 물질, 압축 공기, 물 등을 통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코팅, 비닐, 후드 필터,
배수 장치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와 공정 시 파티클, 세균 등으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후드, 클린 벤치, 글로브 박스를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식류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고 제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척되지 않은 원료나 비품, 측정기 등은 외부 물질에 혼입되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척해야 하며 소독 후 반입해야 합니다. 일반 종이류, 문구류, 나무, 종이, 가죽 등과 같은 물품은 파티클에 의해 오염될 수 있어 일반 종이류의 경우 무진지나 비닐 커버를 씌워야 하고 문구류의 경우 볼펜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종이, 가죽 등과 같은 물품은 코팅된 물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걸레, 라벨, 테이프, 지갑, 핸드폰 등도 외부 물질의 혼입에 의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해선 안 됩니다. 클린룸 내부 입실 시에는 작업자 이후의 외부 인원은 반드시 방문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일일 환경관리 점검일지는 매일 작업자가 입실 전 온도와 습도, 차압계를 계기판을 보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클린룸 모니터링 및 밸리데이션. 이번에는 클린룸 밸리데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린룸 밸리데이션이란 IQ, 설치 적격성 평가, OQ, 운전 적격성 평가, PQ, 성능 적격성 평가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모두 수행하는 조건이 클린룸 밸리데이션입니다. 최초 밸리데이션 이후 1년 뒤 정기적으로 리밸리데이션을 진행할 시에는 IQ를 제외할 수 있으며 OQ, PQ 시험을 진행합니다. 추가로 일상 점검의 모니터링 시험 항목은 일부 OQ 시험과 PQ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제조시설 청정도 관리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는 주기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각 시험별 모니터링 관리 주기가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모니터링 주기는 ISO 규격에서 권장하는 주기입니다. 온도, 습도 시험의 주기는 ISO 규격에서 따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인 환경 요인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일 1회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SO 14644-4에 따르면 클래스 5등급을 기준으로 높은 등급은 6개월별로, 낮은 등급은 12개월별로 시험을 진행해야 하며 화면에 제시된 내용은 공기 유량 또는 유속, 공기 차압 측정 주기의 내용입니다. 모니터링은 클린룸의 일상 점검 시 환경 검사를 진행하는 시험입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정의는 ISO 14644-2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의료기기의 경우 최초 밸리데이션을 수행한 후 계절별로 모니터링을 수행한 다음 연 1회별로 리밸리데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모니터링 항목과 밸리데이션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니터링 항목에는 차압, 온습도, 풍속과 풍량, 파티클 카운팅이 있으며 밸리데이션 항목에는 설치 적격성 확인, 파티클 카운팅, 필터 누설, 회복 시험, 풍량 시험, 기류 시험, 환기 횟수, 낙하균, 부유균, 작업자손, 작업대 표면균 등이 있습니다. 리밸리데이션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의 이유로 실시합니다. 공정이나 공정 환경 등을 변경했을 경우 또는 밸리데이션된 원료, 자재, 제조 공정, 작업실 등 그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원료의 변경, 포장 자재의 변경, 공정의 변경 등 클린룸 내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리밸리데이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외의 정기적인 이유로는 ISO 14644-2에 따라 매년 1회씩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IQ, 즉 설치 적격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치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 평가는 준공 상태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어서 OQ, 운전 적격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전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예측된 운전 범위 내에서 의도한 대로 가동하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는 비운전 상태에서 테스트해야 하며 워스트 케이스에서 설정된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PQ, 성능 적격성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능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이 설정된 품질 기준에 맞게 제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평가는 운전 상태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사례. 다음은 A 제조사의 잘못된 시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클린룸 도면에서 잘못된 시공 부분은 어디일까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남녀 탈의실이 일반 구역인 통로를 통해 전실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각 탈의실은 전실과 이어져 있어야 하며 탈의 후 일반 구역 입실을 자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B 제조사의 잘못된 시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클린룸 도면에서 잘못된 시공 부분은 어디일까요? 물동선을 확인해 보세요. 찾으셨나요? 정답은 패스박스 없이 자재 및 제품을 클린룸 내부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박스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어도 매일매일 작업자는 클린룸에 입실하기 전 온도와 습도, 차압을 기록하고 기록한 데이터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헤파 필터의 교체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필터 차압계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더불어 사내 관리 절차서 내에 헤파 필터의 교체 주기를 설정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클린룸 내 작업자들에게 모두 올바른 교육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손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타월은 먼지가 클린룸 내부로 유입될 수 있어 제품에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클린룸 청소에 사용되는 소독제의 정기적 교체에 대하여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확인서를 내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절차서 등 품질 문서의 관리 기준과 절차서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클린룸 내부에 사용되는 소독제가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수해야 하며 사용하는 소독제에 대한 MSDS 사본도 보관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소독제는 내성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교차 사용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시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재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목재는 습기가 있는 클린룸 내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반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생산 후 양산 시
주사기 내에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 절차서 내에는 클린룸 내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종류를 분명히 명시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것으로 클린룸의 위해성 관리와 밸리데이션의 절차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